자, 여러분들 교재 277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죠. 자, 개업공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상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참 연차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일단 몇 개 차임이 연차하게 되면 3기에 차임이 연차하게 되면 일단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자를 받은 경우 임차 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으로 편집받는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세무서장에게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보증금에 참이는 경우에 월차임에게 자, 일단 곱하기 얼마요? 100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0 해서 환산하는 거,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럽니다. 4번에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을 지불한다. 자, 계약, 이거는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아요.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연히 월세는 줘야지만 되죠. 5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 이거는 언제까지 유지돼줘야지만 되냐면 자, 이거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30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을이 3개 차임을 연체시켜도 임대인에게 대해서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계약 요구할 수 있다. 자, 지금 1번 부분을 잘 보세요. 3기의 차임을 연체시켜도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이거 계약갱신 요구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편인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예 막아놓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부분이 일단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면 자,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임대 건물가에게 3분을 범위해서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먼저 변제부를 권리겠다. 자, 지금 3분의 1이 아니고 뭐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면 어떤 경우에도 전부가 아니죠. 6,500만 원 이하의 2,200 이렇게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환산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이 상가금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갑과 을은 모두 그 기간에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단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자,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 을만 위험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일시사유 임대차를 제외하고 자, 모든 상가 임대 적용을 한다. 모든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되죠. 자, 그러면 31번 다음 중 임대차 계약갱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2기가 아닌 뭐예요? 3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법으로 임차, 그 다음에 또 디귿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당 보상 제공. 자, 이거는 앞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서로 합의, 쌍방 합의입니다. 서로 합의하여가 꼭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일단 맞는 얘기죠. 동의 없이 목적은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 그 다음에 미음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단. 이건 중단이 꼭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읍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 달성을 못할 때 자, 이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시에서 보면 미리 철거를 고지한 후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시읒 세 개가 틀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2번. 다음은 상가 건물 임대처분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협약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단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미리 고지하거나 하는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맞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 자, 일단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서 차임과 보증금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일단 못해요. 그 다음에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5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놔야 돼요. 1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가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일단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이렇게 됐죠. 정당한 사유가 자 32번이 정당한 사유죠. 그거 빼놓고는 거절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5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초과하는 범위에서 10년이죠. 10년 초과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자 기억 부분 일단 틀렸고요. 니은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자 전차인도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디귿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일단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죠. 거절 사유가 되죠.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없다.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한다? 그 범위 5%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34번 개업공개사 갑이 상가건물 임대차법 법령에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억에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를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을과 병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누구냐를 갖다가 꼭 써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이 사람 누구구나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병이 이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몇 개 차임이에요? 3개 차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3개 차임. 자 그다음에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임차권 등기 신청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각당한다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리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병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일단 대부분을 철거함 이유로다가 거절할 수 있다. 미리 고지를 한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니은 부분만 자 일단은 틀린 것은 니은이죠. 니은 하나 묻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 틀린 거 맞는 거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4번 3개를 찍을 수 있어요. 맞는 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을 해줘야 돼요. 35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기한 1년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500만 원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를 의뢰인에게 대한 상담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죠. 지금 4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이에요. 자, 환산해 보죠. 서울이고요. 월세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억이죠. 5억에 4억 하니까 9억이죠. 9억이면 현재 상가보호법의 적용법인 딱 9억, 서울의 9억에 들어가죠. 자, 기억에 이 조건을 임대차하면 상가보호법 적용되며 그 월차임을 20만 원 증액하더라도 일부 규정 적용된다. 자, 일부 규정 대항력, 임대인의 지위승계,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상기에 참여한 채 계약해지 이런 규정들은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그 다음 니은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상가 건물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되죠. 이 조건을 임대차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노훼손 일어나여 안전사고를 가서 임대인의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보죠. 여기서 보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범위예요? 몇 년? 일단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10년. 자, 5년이 아니고 10년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보상 제공하고 상당 보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 철거 이런 것 노후 원인으로 한다면 상당한 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리레 이 조건을 임대차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죠. 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임대차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월차임 15만 원 증액하는 것은 증액청 기준 초과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자, 여기에서 5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자, 10%가 500만 원에 있어서 자, 10%가 일단은 50만 원이죠. 50만 원에 50만 원에 5%면 15만 원이니까 일단은 허용이 되죠. 15만 원 증액하는 것은 일단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틀린 것은 개수가 2개네요. 니은하고 디귿 2개네요. 자, 디귿은 5년을 10년으로 고쳐야 되고 상당한 보상 이 문구가 없어지면 됩니다. 자, 36번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이해관계 있는 자는 등록사항 등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 등록서 열람 제공 요청서에 이해관계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를 첨부하여 건물 소재지 세무서에 제출한다. 자, 일단은 열람 제공 요청, 자료 제공 요청하는 거죠. 세무서에 제출 맞는 내용입니다.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차임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동사무소. 자, 상가죠. 동사무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요거는 일단은 자,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4번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죠. 그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이렇게 됩니다. 5번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교회, 동창회, 종친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적용 안 되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의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 자, 2년이 아니라 뭐죠? 1년 이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주택 임대차보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1번이 틀렸죠. 2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는 얼마요?
100분의 5를 초과줍니다. 증액 주택 상가 모두 100분의 5, 즉 5%죠. 주택 및 상가 임대처분법상 감액 청구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죠. 감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4번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 및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될 때 당사자는 장래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장래대에서 증과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택과 상가 똑같죠? 자, 근데 주택임대차법 증액 청구는 20분의 1. 자, 20분의 1과 100분의 1은 똑같죠. 5%입니다. 자, 38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사 가배중개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자, 보호되는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봅니다. 자, 일단은 서울 적용 범위를 보면, 자, 서울은 얼마냐면 9억이고요.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요.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은 얼마 된다? 3억 7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숫자 기억하라 했죠. 969 5437 이렇게 숫자 가지고 한번 전화번호라고 한번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4억 월천 500 9억이죠. 해당되고요. 인천 광역시 강화군 광역시에 포함된 구는 이거는 기타 지역입니다. 2억에 200 3억. 자, 2억과 2억이니까 4억 적용이 안 되겠네요. 광역시는 3억 7천만 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는 그 밖의 지역이죠. 4억 안 되죠. 3억 7천이니까. 수원시는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다? 6억 얼마죠? 6억 9천.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은 4억 해당되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죠. 자, 39번. 개업공개사가 상가금 임대차법 적용받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자, 일단은 임대차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예요. 근데 임대차 등기하면 다음 날부터 아니라 그날부터입니다. 임대차 등기는 그날부터.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양도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3번에 임대차 기한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위험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은 있습니다. 임대는 없어도. 4번에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묵시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1년 그 계약 체결 날짜죠.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된 거죠. 5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자,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벌써 한 3번 정도 문구 나왔던 거네요. 자, 40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인 100만 원으로 하여 상가 건물 임대처분법 적용되는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인 포함해서 몇 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10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자, 월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100만 원에 10만 원에 5만 원까지 하는 거죠. 월세만 한다면 임차인의 임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을 이루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기의 차임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300만 원 이렇게 되죠.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일 경우에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총 1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이면 일단은 초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산해서 1억 5천이라면. 서울은 6,500 이하에 2,200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거절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일단 5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41번. 자, 개업공야사가 의뢰인에게 상가금 임대차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대련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몇 개 차면 채 3개 차면 채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자, 3번, 4번. 권리금 감정평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 누구예요? 국토교통장관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0번. 다음 중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방해하니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는 되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라든가. 자, 그러면 임대인이 주선한, 자, 3번 해보세요.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는 있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이렇게 해주면 되죠. 권리금 요구, 권리금 수수, 권리금 지급 못하게 하는 거, 고액의 차인과 보증금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다시 한번. 누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하면 틀리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43번에 보면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보호법 설명한 것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사건시범법 일부 규정 적용되나 상가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상가 모두 적용돼요. 두 번 모두 보증금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자, 10% 또는 한국인 기준 4.5배 중 낮은 금액 적용한다. 자, 월차임 전환 시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의 3.5%를 더하고요. 상가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의 4.5를 곱한다.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모두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 모두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 반환받지 않을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다 있습니다. 5번에 두 번 모두 임대차 기한 만료 6월부터 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만 있습니다. 주택에는 없어요. 자, 43번부터 이제 실명법이네요. 다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은 법률에 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 및 이전 및 물권에 미치며 가등기에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물권, 가등기까지 그대로 미치게 돼요. 1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에 채무변제 담보기에서 물권 이전받거나 양도담보죠. 가등기하죠. 가등기담보, 명시타 약정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시타 약정 자체가 일단 아니다. 그다음 명시타 약정은 개념 어떻게 돼요? 실거래자가 타인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거래자가 그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포함한 그에 관한 등기는 누구? 다른 사람이 해놓는 거. 이걸 명시탁 약정의 개념입니다. 4번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합니다. 이거 상호 명시탁을 그러죠. 명시탁 약정 아니다. 명시탁 약정은 일단 실명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죠. 자, 45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시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이때 매도인은 갑과 을 사이의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매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 체결, 정의 소유권 이전을 격려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시탁을 하고 신탁자가 수탁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매도인이 병입니다. 자, 보죠. 매도인 병이에요. 매도인이 맨 앞에 와야죠. 그 다음에 자, 누가 수탁자가 되죠? 을이 수탁자가 되고 갑이 자금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고 자 이렇게 명시탁 약정하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자금을 제공한 거죠. 이게 계약 명시탁이고요. 을은 다시 누구한테 팔았다? 정에 팔았다.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뭐가 된다? 제3자에 해당된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시탁 약정 효력은 무효며 갑과 을 약정 일단 무효죠. 을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의 등기 효력은 무효이다. 자, 을 명의로 된 것은 자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는 것은 얘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근데 일단 여기서 보니까 갑과 을 사이에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병이 그러면 얘가 얘 사이 명시탁 약정 알고 있다면 어떻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일단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수탁자 을과 정 간의 매매계약 유효하고 무효니까 매매도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이 명시탁 약정 사실 알았다면 정 소유권 알아도 얘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일단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적극 가담 빼놓고 3번에 정의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인정 효력은 유효하지만 일단 유효하죠. 신탁자 갑은 얘한테 대항할 수 없죠. 자,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 얘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 명시탁에서는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을 누구죠? 얘는 수탁자. 3년 1억. 3년 1억. 신탁자. 5년 2억. 이렇게 되죠. 자, 46번. 다음 중 실명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준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실권리자가 아닌 명시탁 등기라 했다면 무효이고요. 자, 다만 자,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이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수탁자, 얘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이 사이에 명시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즉 선이죠. 일단은 그러지 아니하다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3번에 명시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물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중간 생략형 명시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종종 부부 명시탁 약정은 가능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 몇탈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이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한 거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시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라고 했습니다. 47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을인에게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것. 자, 이 실명법은 등기명신탁, 계약명신탁 다 선의하게 불문하고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하지 못하고요.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했더라도 이건 명시탁이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3장은 중간상계와 명시탁에서 수탁자가 재산에 임의적으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2016년도에 신규 판례예요. 자, 근데 신탁자는 5년 2억이죠. 수탁자는 3년 1억이고 그다음에 신탁자 A가 수탁자 B의 명의를 가장매매했죠. 그러면 일단 등기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도로 원위치 A에게 귀속되겠죠. 자, 48번 유효한 명시탁에 관한 개업공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의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변탈 그 목적이 아니라면 명시탁의 효력은 있다. 다만 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안 되죠. 이번에 명의시탁자는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실질적 소유권, 대내적이 뭐냐면 지네들끼리예요. 지네들끼리. 이럴 때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수탁자의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 및 적극가담자 이런 배임행 횡령행위라고 그러죠. 적극가담했다면 무효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의하게 불만하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적극가담만은 일단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자는 명시탁 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반환을 어떻게 돼요?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무슨 실거래자 명의 등기란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 신탁자는 어떻게 돼요? 신탁자는 5년 2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얼마예요? 자, 100분의 30이 확정된 금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일단 틀린 거네요. 자, 1번이 맞는 거죠. 신탁자는 5년 2억. 1번이 맞고요. 2번 틀렸고 3번에 위법한 명의신탁자라도 실명 등기 했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실명등을 했어도 그 이전에까지 적발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과징금 벌칙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간제 부과한다. 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과받은 자가 실명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10% 이행강제 부과되고, 그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만약에 1년 이내 또 안 한다 그러면 20%의 이행강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언제나 무효이다. 종교단체는 언제나 무효는 아니죠. 조세포탈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한 거죠. 자, 50번 문제. 갑과 을은 을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갑과 을은 을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했습니다. 을소유. 자, 이것은 을이 일단 여기 나와야 되겠죠. 매도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갑과 병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 이게 갑 그리고 병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갑과 병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자, 병에게 이전 등기. 이렇게 뭐죠? 중간생략형. 여기가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때 얘가 뭐가 되고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해 봅니다. 자,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죠. 중간생략형입니다.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병명의 등기는 등기가 자체가 어떻게 한다? 무효죠. 자, 등기 자체가 어떻게 한다?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명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술된다. 이쪽으로 했을 때 갑에게 기술은 아니고, 자, 만약에 무효가 되면 소유권 다시 을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매매계약 기하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나중에 이전 등기할 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죠. 을, 요게 일단 4번이 맞는 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과 병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병이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지 못하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은 일단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자, 요거는 해설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이 좀 잘못됐네요. 왜냐면 이건 부당이득 반환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91페이지의 경매공매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